여러분 안녕하세요. 돌아온 블랙박스. 오늘은 이제 특별한 게스트들 2명이 왔는데요. 울프 이재환 씨 그리고 스카이 김하늘 씨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제가 이제 그 T1이 경기력이 아주 좋았지 않습니까? 아 최근에 너무 잘했죠. 너무 진짜.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좀 경사스러운 일을 나누고자 한번 출연을 해봤고요. 네, 저도 뭐 마찬가지로. 오늘 저희가 오늘 할 거는 저희 T1 경기 이제 대회 경기를 분석할 거예요. 이제 울프 시선, 스카이 시선 그리고 또 저의 시선에서 보면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네. 좋다. 이제 좋네요. 뭐 나름 탑 전문가 한 분 계시고, 그렇죠. 우리 미드 전문가, 그리고 저는 이제 서포트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글도 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냥 두 라인 다 볼 수 있는. 그럼 사실상 다 최근에 되네요? 그렇죠. 사실상 다 된다고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최근에 그 원딜 전용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서포트, 원딜, 정글 세 라인의 전문가 시선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 또 가장 그 핫한 경기가 담원 경기였잖아요. 그래서 담원 1경기 먼저 분석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 생각인데 이제 비에고 같은 경우는 담원이 워낙 잘 쓰잖아요. 알죠? 칸이 거의 비에고 제일 많이 쓰는. 그리고 또 스와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뭐 비에고 먹은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루시안 그외는 루시안 요즘 미드 1티어잖아요. 네, 그래서 레드 사이드로 이렇게 스와픽 하나 가져가고, 그웬도 사실 탑 정글로 좀 많이 쓰죠. 최근에 정글로도 좀 나와서. T1 같은 경우는 라이즈 제이스를 주지 말자는 의미도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일단은 네. 그 의견에 굉장히 동감을 하는 게, 제가 이제 T1 경기를 꽤 오래 중계를 해왔고, 올해 제가 T1에서 게임을 해왔는데 항상 칸한테 제이스가 들어갔을 때 좋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언제나. 그래서 제발 안 할 거면 밴해라.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해라. 울프 말이 좀 맞는 게 사실 칸 선수가 제이스 잘해요. 모스트고, 그리고 제가 이 친구한테 좀 당해봤잖아요. 결승전 때 또. 쉔? 네. 아. 근데 얘가 그때 너 때문에 졌잖아, 생각해보니까. 말을 또 그렇게. 아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또. 말이 그렇다는 거지. 성격 아, 연습 오케이. 제대로 안 했죠. 우선은 바텀 구도에 대해서 먼저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선픽으로 이제 아펠리오스를 뽑고 원딜에서 바루스 이즈가 딱 두 개가 뱉는 순간 할 게 없어요. 네. 아펠리오스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도 하이퍼를 해야 되는, 담원이 이제 선픽이기 때문에 T1에서 레오나를 밴을 했죠. 왜냐면 아펠레오나가 들어가면 그런 하이퍼를 했을 때도 좀 위험하고 스레시가 밴됐기 때문에 뭐 막상 딱히 할 게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담원에서 뭘 꺼냈냐, 짜크를 뽑습니다. 짜크. 짜크가 나온 순간 T1에서는 하이퍼를 한다는 선택지가 사라져요. 왜냐면 스레시가 밴이 됐고, 네. 탐켄치를 지금 뽑을 수가 없는, 초반에 그 리어커를 통해서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애쉬, 징크스 뭐 등등등등의 하이퍼가 나왔을 때 자크에게 굉장히 취약하다. 도주기가 없기 때문에. 도주기가 없기 때문에, 이동기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칼리스타가 나왔는데, 네. 칼리스타가 나오고 보니까 막상 레오나가 밴이 돼서 할 게 없어요. 아. 선픽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바텀에서의 픽이 굉장히 어려웠다. 아무튼 근데 그렇다. 라인전 자체는 괜찮아. 라인전 자체는 2대2가 되게 센 조합이어서. 그러면은 게임으로 한번 네. 들어가 볼까요? 네. 칼리 그라가스가 말 그대로 라인전이 엄청 세잖아요. 칼리가. 맞죠? 네. 맞죠? 근데 전 가장 큰 실수가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아하. 이 바텀 2대2 교전. 가장 큰 여기. 실수. 자, 여기서 요 장면. 배치기 쓰고 탁탁탁 앞에 전멸 빼고, 여기서 칼리가 전 절대 죽었으면 안 됐을 것 같거든요. 이건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울프 씨의 생각은 어떠세요? 사고가 맞죠. 엄청나게 큰 사고고, 왜냐면은 이 T1의 조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바텀의 주도권을 통해서 자크한테 갱을 안 당하고, 주도권을 통해서 그라가스를 최대한 움직여서 좀 미드를 풀어주는. 그쵸, 미드를 풀어주고 자크의 그 행동 반경을 좀 제한을 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바텀이 터지면서 그런 그림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자크를 뽑은 의미가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는 거죠. 왜냐, 자크가 아무데나 다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위험한 라인이 어디예요? 미드탑 봇. 그쵸, 미드겠죠. 그쵸, 왜냐면은 자크가 요 아래서 뛸 수도 있고 저 위에서 뛸 수도 있고, 왜냐면 바텀이 그 나가리가 됐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드 입장에서도 게임이 힘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 근데 저는 저기 라인전을 아예 졌으면 안 되는 픽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말 한 겁니다. 네. 그쵸? 네. 네.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네. 졌으면 안 됐죠. 저도 그 얘기.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듣고 아까 안 하려고 하는데, 해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아니 얘기가 왜 내 말을 안 길어지는 들어? 거예요.
처음에 얘기를 그렇게 들었는데 얘기했잖아. 이게 터져서 뭐 미드를 못 봐주고 뭐고 이거는 물론 이제 좀 머나먼 얘기고. 머나먼 지금 얘기다.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바텀 이레이가 터졌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가까운 얘기부터 안 해주면은 이 뒷얘기를 모른다. 겜을 잘 모르신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쉽게 하나하나 가자는 거죠. 우리 지금 시청자들은 숲을 못 보고 나무밖에 못 본다. 나무도 아니고 그 앞에 있는 가지밖에 못 본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저는- 물론 우리 시선 게임 많이 했고 이제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영향이 가겠구나라는 건 알겠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좀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그래서 일단은 이 바텀 라인전에서의 기본적인 딜교를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네. 먼저 T1이 선공을 합니다. 배치기로. 배치기로 성공을 딱 했죠. 여기까지 완전 100점. 네. 이렇게 되는 순간 아펠리오스는 전장에서 이탈이 딱 되게 돼요. 네, 그럼 그럴 여기서 이제는 내가 얘를 때릴 수 없으니까 네. 이제는 내가 우리 원딜을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 판단이 딱 서게 되고 그러면은 그라가스에서의 최고의 플레이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위험한 게 뭐지? 다음으로 들어오는 브라움 큐? 그 정도가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 칼리스타를 좀 지켜줬으면 어땠을까? 이 아래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큐를 막아주고 그거를 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아예 이 아펠리오스가 못 따라오게 여기를 막아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평타거리 못 주게. 평타거리 못 주게. 그렇게 되면 칼리는 그냥 힐 쓰고 쭉 빠지면서 그럼 다음 이러면 브라움 이제- 큐를 풀로 한번 피하는 정도의 그런 가능성이 나왔겠죠. 자, 지금 보시면 아펠이 두 대 때렸죠. 이거 없었으면 안 죽잖아요. 그리고 혹시 또 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없고 이제 네. 다음 탑 탑 제일 크죠. 음. 사실 여기서 이제 진입하고 잘 유치하니까 한번 W를 찔러보자. 플래시 큐로 들어가고 전 딱 여기 자크가 점프 뛰는 순간 X를 눌러버렸어요. 창을 근데 저는 꺼버렸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전에 이제 한 30초 전으로 봐서 왜 이렇게 됐나. 네, 이제 여기서 집 가고 다음 정글몹 리젠 되는 곳이 블루인데 그래서 이제 캐니언도 아이템 사고 바로 블루 쪽으로 점프를 뛰어요 지금. 근데 블루 쪽 간데 지금 탑 상황 보시면은 딜교 좀 안 좋죠. 그웬 입장에서. 그리고 이 웨이브 박히고 정글 오면 다이브 당할 거라는 거를 뭔가 눈치를 챘어요 칸이.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콜이 왔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자크가 바로 이제 여기서 탑으로 틀거든요. 점프는 블루 쪽으로 했는데. 저는 저의 그 개인적인 생각은 저 W가 안 맞았을 때 뺐어야 되지 않나. 바로 뺐어야 네, 됐다. 바로. 왜냐면 이제 어쨌거나 좀 리스크를 동반한 다이브기도 했고 애초에 저 W가 안 맞으면 저 그웬을 따라갈 만한 억제력이 없어요. 진짜 W 안 맞은 순간 그엔 뭐 유치아 뺑물로 만족하고 그래서 나는 여기서 게임이 간 거 같아요. 제 생각은 여기서 사실 그 전까지 탑은 CS 계속 차이 내주고 66대 49. 물론 받아먹어도 계속 제이스 입장에서 주도권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이제 잡으려고 딱 하고 여기서 더블킬 따인 순간 불편했던 그웬이 풀리고 자크도 자연스럽게 풀리고. 그렇죠. 우리 프로게이머들 스크림할 때도 그렇잖아요. 초반에 좀 과하게 터지면 바로 그냥 이제 리방. 리겜 리겜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보통 좀 넘기기 때문에 이 다음 장면은 사실 뭐 많은 이것저것 아쉬운 점이 있기는 했겠지만 이 부분이 가장 좀 게임에 있어서 네. 탑바텀이 동시에 터졌기 때문에 좀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나. 네. 게임을 진행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혹시 운타라 씨는 네. 첫 판 지셨을 때 네. 다음 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저요? 네. 스스로는 내가 실수했던 것들 한 번씩 생각해보고 그 실수 안 했으면 어떻게 구도가 됐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고 거짓말. 진짜입니다. 그리고 팀 분위기가 좋으면 이거 내가 할 것만 해도 이기겠다. 거짓말. 이런 게 있는데 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사실 뭘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단 내 할 거를 더 깔끔하게 하자. 거짓말. 내가 이때 이 실수 안 했으면 구도 바뀌었을 거다. 이런 확신이 들면은 이 경기 하는데 오히려 게임이 더 잘 돼요. 진짜. 근데 대회 때 그때 한번 한번 살짝 삐끗한 걸로 이거 나 다음 판엔 칼리그라 못 할 것 같아. 이 실수 또 할 것 같아.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문제인데 근데 반대로 야, 다음 판에 절대 아니래.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있으면 가장 안 좋은 예시가 이제 애쉬미프
아 그 롤드컵? 네, 옛날이 생각나. 저는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사실. 라인전 하는데 근데 미포 문제 아니었다. 근데 미포 문제 아니었다. 주변에서 아닌 것 같아. 그거 문제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아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잘못된 얘인가요, 저는 그러면? 그냥 못 하셨어요. 다 플레이로 보여줬어야지. 애쉬미포한테 어떻게 줘요? 해볼래? 야, 못 이겨. 안 돼, 그거 라인전이. 자 이제 이 경기인데 저는 사실 여기서부터 약간 쌓였어요. 저 여기서 왜냐면 1경기 졌잖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 픽이 똑같죠. 우투란. 저는 기본적으로 전판도 픽밴이 네.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유는요? 왜냐면 1, 2, 3픽만 봤을 때는 솔직히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안 드세요? 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죠? 마음에 든다는 얘기 하려 했는데 똑같이 근데 근거가 없었잖아요. 방금 그냥 내 마음에 든다 이거 말고. 그럼 1, 2, 3픽이 왜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1, 2, 3픽 마음에 드는 게 아까랑 똑같아요. 칸제이스 그 주지 말라고 우리 계속 입에 달았죠. 그리고 사실 또 이게 내가 한 말이랑 똑같잖아, 그러면. 똑같은데 그리고 페이커의 라이즈. 아니 근데 페이커의 라이즈 잘했어요. 근데 이 라이즈가 진짜 동해버쩍 서해버쩍 하는 게 좀 이따 같이 봐요. 좀 미칠 것 같나?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징크스 브라움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네. 그 방송 중에? 경기 중에도 아. 방송 중에도 말을 했었는데 네. 왜 그러냐면 상대가 이제 아펠리오스가 나왔고 네. 그럼 우리도 하이퍼 AD로 가야 되는 상황에서 자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크가 없기 때문에 저 징크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 자크 벤이니까. 자크가 없기 때문에 아. 여기서 자크가 있었으면 못 나왔겠죠. 뭐 나왔죠. 나와요 그러면? 저기서 또 칼리 해야죠. 아. 칼리하고 브라움 해야죠 이번에. 왜냐면 그나마 상대가 이동기 있는. 오른이 나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오른까지 나온 상황에서 브라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투원딜을 상대할 때 그리고 우리가 투원딜일 때 가장 좋은 서포터가 브라움이에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른 이제- 입장에서도 그렇죠. 오른도 있고 이 징크스랑 시너지도 같이 맞기 때문에 가장 좋은 픽이 아니었나. 아 이게 사실 게임이 게임이 중요하죠. 게임 중요하죠. 어디까지 넘겨? 이 인베 상황. 인베 아니, 상황 인베를 안 보려고 봐? 했죠. 지금 인베 인베 봐야죠. 봐야죠. 제일 중요해요. 아, 여기서. 왜 제일 중요해? 왜 이런 구도가 나왔냐? 자, 첫 번째로 바텀탑의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그웬의 위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알겠지만 여기서 이 벽에 붙어가지고 네. 상대 미드 이전에 아마 이쪽에서 아. 확인하면 했을 거예요. 아. 상대 미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여기서 붙어가지고 가서 여기 와드를 받고 네. 그대로 이쪽으로 빠지던가 이쪽으로 빠지던가. 네. 그럼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붙어가면은 이 타워에 안 시 보이거든요. 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안 보이게 들어가고 싶었을 거야. 근데 맞네. 여기서 이제 딱 만났어. 맞췄네. 아 이거 뺄라다가 그래도 이거 와드는 박아야 될 것 같고 네. 아래로 가면은 루시안이 따당따당 하면서 좀 애매하지 않을까? 기분 1분 7초니까 네. 그래가지고 가던 길 그대로 갑니다. 와드 받고 네. 슥 내려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위로. 맞네요. 이 왜 이 상황이 이루어졌냐 이런 그 디테일이 하나 있었고 여기서 이제 오른이 이를 쓰는데 저는 이게 제이스 풀 빠진 거보다 오른이 1레벨 2 찍은 게 훨씬 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그웬의 위치는 저 와드를 통해서 네. 그리고 우리 정글이 아래 정글 시작을 하면 어차피 위로 올라갈 거니까 저 정글의 위치는 24시간 특정이 돼요. 네, 24시간. 네. 그렇죠. 것 같아요. 이득이다. 이득이다. 어차피 오른 네. 이 찍어도 라인전 쓸모 없잖아요, 저거. 왜냐면 그웬이라는 픽은 애초에 갱킹을 가는 픽이 아니에요. 맞아요. 이 24시간 정글 놀다가 6레벨 찍고 바느질 한번 하고 맞아요. 후선 한번 RPG 하고. 챔프예요. 성장형 정글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1렙 과정에서의 손해는 그렇게 뭐 크지 않다. 오히려 손해라고 치면 라이즈가 지금 피가 빠지고 부패 빠진 거 미드라이너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게임 그냥 리방하고 싶어요. 그쵸.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네. 차라리 이 미드의 좀 손해가 엄청 크지 탑의 손해는 없다. 오히려 이득이다. 그래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비에고는 아래 시작을 하면서 네. 제이스의 위치를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는 중이고요. 반대로 이제 그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캠프를 돌 거니까 가까운 혹은 바텀의 라인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밀어주겠다. 탑은 어차피 주도권이 없으니까 라는 생각의 역버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T1 바텀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에 여기서 딜교만 안 하면 무조건 살아요. 네. 여기서 딜교만 안 하면. 왜냐? 수호자를 들었고 탈진을 들었고 클린즈가 아니라 힐이라. 힐이 그만큼 그 바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만약에 저게 레오나였으면 클린즈를 들었겠지. 네. 그랬으면 좀 위험했을 수 있어. 네. 여기서 이제 그웬이 캠프를 좀 꼬아서 바텀갱을 오는데 저거는 징크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딜교하는 것만 아니면 절대 안 죽어요. 이 위쪽에는 와드를 해놨고 돌아오는 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는 거 하나인데 만약에 징크스가 그랩을 끌린다고 해도 안 죽어. 여기서? 네. 왜냐면
수호자랑 힐이 있고 탈진이 방패. 있으니까. 그래서 T1 바텀에 여기서 이거 애매하다. 이거 갱 냄새 좀 난다 하면서 쭉 빠집니다. 피 안 달죠? 빠져있었죠. 피 안 달죠 그냥. 와, 수호자랑 힐 뭐야. 때문에.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이거 엄청 큰데요? 네. 이거 그래서 턴 너무 잘 받아줬는데. 여기서 이제 T1 바텀이 한번 버티고 네. 지금 보시면은 비에고랑 캠프 차이가 24개, 12개. 네, 그럼 여기서 T1은 한 가지를 더 유출할 수 있죠. 맞아. 쟤네 3캠프 먹고 바로 갱 왔구나. 네. 그러면 상대 블루 쪽을 이제 캠프를 돌아야 되는구나. 네. 라는 걸 유출할 수 있고 음. 비에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깔끔하게 정글을 돌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얘 미니맵이 좀 멀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네, 지금. 오. 이거 센스 플레이. 바텀 갱. 네. 캠프를 스킵하고 바로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비에고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정글을 돌 것이냐 아니면 상대 갱을 할 것이냐 상대 카정을 갈 것이냐 네. 셋 중에 하나에서 갱을 선택한 모습이고 네. 깔끔하게 땄죠. 네. 이거는 그냥 진짜 파인 플레이, 좋은 음. 플레이였다. 사실 이게 탑이 너무 편하게 지금 CS 차이 혹시 보이세요? 거의 2배 차이예요. 그치.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풀 빠진 제이스면 압박을 받아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상대 정글이 안 보이면 압박 받아야 되는데 아까 전에 그 말한 3렙 그 갱 포인트 있죠. 괜히 돌았던 거. 그게 바텀이 너무 잘해준 게 그 시간에 탑도 상대적으로 위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울프님이 하신 그 블루 쪽 캠프를 무조건 먹어야 된다. 그 시간 동안은 탑에 갱이 없다. 그렇죠. 무한 1대1이죠. 무한 1대1도 납썼을 땐 제이스가 풀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냥 오른을 패요. 그렇지. 그래서 이것 또한 바텀이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그것도 스노우볼이 탑까지 굴러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네. 이제 지금 보시면 텔 차이도 여기서 나게 되고 자 여기에 딱 그웬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글 캠프는 무조건 그 하나를 먹을 때마다 CS 4개 오르는 건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처음에 그웬의 동선 레드, 골렘, 칼부 그럼 총 12개 네. 그리고 바텀갱 왔다가 아래 바위개 16개, 네. 20개, 24개, 28개 예. 여기까지 28개인 게 확정이 돼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제 그웬이 지금 집을 한 번도 안 간 상황이다. 네. 그러면 여기서 그웬의 루트가 칼부를 먹고 짝골로 가는지 아니면 짝골을 먹고 내려왔는지를 알 수 있죠. 왜? 28개로 끝났는데 지금 여기서 32개다. 그러면 탑에서 짝골을 먹고 내려왔다. 내려온 거죠. 그쵸. 그러면 탑을 갱갈 확률이 없고 네. 여기서 이제 집을 가야 되니까 이걸 먹으면 36개가 되니까 이제 제이스가 한 번 더 또 강하게 편하게 푸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이게 미니맵이 멀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브라움이 위쪽으로 오면서 상대가 시야를 먹는 걸 한번 방해를 해주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웬이 아래쪽으로 가는 게 다시 또 확정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집 갔다가 위캠프 먹었으니까. 그렇죠. 그웬 어딨냐? 지금 네. 이미 그 아래쪽 용 쪽에 있는데 용 치고 집 있는 갔다가 용 치고 바로 용 뛴것 타이밍, 같아요. 용 타이밍. 네. 이 용 타이밍도 T1에서 알 수가 있죠. 상대가 아래 정글을 먹고 바로 위 정글을 먹었으면 아래 정글이 젠데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 먹는 타이밍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네. 역시. 이제 라이즈 올라와서 탑 다이빙인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라이즈가 미드 밀고 탑 로밍을 한번 싹 가요. 용 먹었다는 표시 딱 뜨고 라이즈 위무빙 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라이즈가 궁 쓰면서 딱 만화 한 사이클 돌릴 수 있는 만화 딱 들고 와서 3인 다이브 딱 깔끔하게. 이때 너무 깔끔했어요. 스킬 연기 너무 좋았어요. 보면서 깔끔하게. 사실 이 라이즈가 지금 첫 번째 판과는 다르게 좀 로밍을 편하게 다니고 있잖아요. 그건 저는 이제 킥밴에서부터 약간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상혁이 형이랑 얘기를 좀 경기를 보면서 많이 했었어요. 이제 루시안 자크가 좀 종종 나온대요. 근데 이 루시안 자크가 미드 정글에서는 약간 거의 막을 수 없는 저런 뚜벅이 라이즈 같은 친구들 있죠. 갱 압박이 너무 심해요. 자크가 모습을 이제 보여주지만 않아도 혼자 쫄고 있어야 돼. 무서워. 어디서 날라올지도 모르고 풀 한 번 빠지면 계속 살아야 돼. 하지만 지금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그웬이죠. 그웬이기 때문에 이제 라이즈가 좀 압박도 좀 덜 받고 좀 발이 풀리지 않았나. 그런 그 압박을 덜 받는 과정 속에는 이 3레벨의 바텀에 그쵸. 턴 받은 게 그쵸. 너무 턴 크다. 받은 게 굉장히 컸다. 그게 초반에 게임 역량이 진짜 그냥 이게 바텀에 단순히 갱 갔다가 실패했네 이게 아니라 탑은 죽을 맛이 그쵸. 미드도 이거 안 보여주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네, 라는 그쵸. 그런 생각이 들고 맞아요. 바텀 입장에서는 별로 쓸게 없는 갱이었는데 약간 이런 마인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유효한 갱이 아니었고 T1 입장에서 굉장히 잘 받아냈다. 보티오가 잘 받아냈죠. 잘 받아냈다. 우리가 이기는 포인트가 중요하잖아요. 어디서 그렇지. 이겼냐? 그렇죠. 그 중 하나가 이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바로 전령을 먹히고 음. 아펠도 올라왔죠 걸어서. 그래서 여기. 자연스럽게 라인을 바꿔요. 아펠이 전령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집 갔다 복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T1 입장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했던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브라운 비에고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시야가 한두 개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펠이 바텀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탑으로 올라온다는 거를 T1이 확인을 하고 브라움을 위로 올리는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기본적으로는 바텀을 갔겠죠, 브라움이. 근데 이제 상대가 위로 올라오니까 탑이 이 총 딱 보고 아 이거는 안 가면은 타워 깨지겠구나.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이때 자 이제 교전이 곧 열려요. 이 전에 아펠 스펠 다 빠졌죠. 플래시를 다 썼어요. 오른 살리려고. 그렇죠. 그게 이제 쭉 이어집니다. 쭉 전령 이어진다. 깔았고, 네, 전령 와우. 깔았어요. 체크 나왔죠? 플래시 전령 딱 체크. 나왔고. 네, 와우. 교전 열어요. 바로 과감하게 아플래시. 여기서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한 게 이걸 안 봤네요. 이게 지금 이어진 이 바텀 텔 끊는 거 알죠? 구마현 씨가 알죠. 이 스킬로 그게 텔이 끊기면서 이미 그 전에 빠졌던 아펠 플래시도 또 여기서 죽고 이득을 동시에 3개를 봤어요. 탑 교전 이겼죠. 바텀 오른 텔 끊었죠. 1대1로 냅두면 징크스가 밀죠. 기둥 딱 올라오고 여기서 조금 더 진행되고 딱 이 타이밍에 딱 오른이 딱 내려왔다면 지금 방패도 없는 상황에서 바로 그냥 깡 딱 들어가면은 그대로 4명 에이스 뜨고 게임을 질 뻔했는데 앞에 여기서는 쿼드라킬 먹고. 사실 물론 텔 끊는 것까지는 완벽하게 됐을 것 같진 않아요. 콜이. 근데 이제 그거는 뒷전 치고 일단 싸우자. 브람 이거 아펠 노플이다. 근데 저는 이거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너무 좀 그러지 않았나. 저희 눈앞에 입장에서 있는데. 좋은데. 사실 이 세트에 엄청 유리한 부분도 많지만 근데 이렇게 게임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게임 혹시 몇 분까지 흘러가는지 아세요? 대충 한 알죠. 40분 50분 했던 것 갔죠. 같아요. 저 진짜 보면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 열받아가지고. 이거 혹시 기억 나세요? 그렇게 계속 이렇게 돌려버리시면 기억이 나다가도 말겠어요. 아 이거 이때인데 거기서 가만히 네. 그냥 가만히 있어 줘. 알았어. 여기 이제 그 딱 용 타이밍이죠. 용 타이밍인 부분. 서로 간에 아이템 체크됐고 정글 찾아주고 오른 체크됐고 라이즈 와. 비에고 돌고 있고 포지션 바텀 클리어하고 이제 오른 빼고 있는 거 딱 캐치 잘해서 라이즈가 궁으로 먼저 오는 딱 그 미드 주도권으로 바로 밀고 와서 오른을 잡았어요. 이 다음에 이제 이 용이랑도 이어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무 일 없이 오른 잘 끊었고 탑은 기분 너무 좋아요. 그렇죠. 탑 계속 채굴하고 있어요. 라인 이득 좋아. 보고 너무 좋아. 사실 여기서 선택지가 용을 줘도 되고 용 주고 탑 미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솔직히 줄 필요 없어요. 오른 이미 죽었고요. 텔도 없고 제이스만 텔 있어요. 지금 심리적으로 급한 거는 다몽기아죠. 근데 맞습니다. 오른도 없어요. 그렇죠. 오른이 텔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용 피도 아직 막 스마로 막 그렇게 용 피가 지금 풀이잖아요. 네. 이 말은 즉 여기서 T1이 그냥 대치만 하고 있어도 탑 타워가 공짜예요. 공짜.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T1 입장에서 너무 좋은 상황인데 너무 좋은 상황. 이제 여기서 이 디테일을 딱 탄 거. 네. 이거에 조금은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다몽기아가 용을 계속 치다가 오히려 저희가 계속 물릴 듯 말 듯 심리전 해주면서 진심으로 용을 먹으려고 쳤을 때 그때 테를 타서 싸먹는 그림. 그렇게 되면 탑 1차도 밀고 이 교전까지 승리하는 그림을 그렸을 것 같은데 지금 탑을 공짜로 밀고 있으면 그러니까 텔이 있는데 오른도 없고 여기서 텔을 조금 급하게 타지 않았나? 아하. 그런 관점으로. 네. 다른 관점으로 하나를 보자면 이 이전에 오른을 끊을 때 T1에 소모값이 없었냐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브라움 궁 빠졌고 네. 징크스 궁 빠졌고 라이즈 궁이랑 비에고 궁까지 다 빠진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탑을 두들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다몽기아를 보시면 궁이 소모값이 다 없습니다. 빠졌구나. 소모값이 없어요. 지금 탑 밀고 있죠. 이 탑 미는 것만으로도 네. 저는 그동안의 T1이었으면 네. 그동안 이제 그 좀 약간 약간 풍파가 있던 주고 네. 주고 일단 주고. 그 나이라임 오렌지 다모의 그 T1이었으면 이 용도 그냥
줘요? 탑이랑 교환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았다고 봐요. 아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공짜니까. 그래서 그 교환도 괜찮았는데 여기서 저는 이 네오 T1 지금과는 다른 제가 이제 변화가 생긴 네, T1. 네. 변화가 생긴 T1에서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기서 상대가 물면 괜히 냄새 이상해진다. 네. 괜히 안 여기서 좋은 이제 그림 들어갈 수 있다. 상대가 여기 4명이서 네. 하나 이 포커싱하고 예를 들어 지금 미드 라이즈가 지금 미드에서 여기 있고 라이즈가 거리가 꽤 있죠. 네. 지금 이 시야에도 안 보이는 상황. 노틸러스가 Q, 음. R 하면은 여기서 발 동동 구르다가 브라운만 끊기는 그림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이스 오기 전에 이미 여기 다 죽는다. 그렇죠. 이미 구도가 안 좋아질 바에 차라리 우리가 그러면 먼저 테를 찍고 네. 상대를 잡아먹자 음. 혹은 쫓아내고 확실하게 하자. 어. 왜냐면 여기서 쫓아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용과 미드의 주도권이 생기고 미드를 오. 밀어낼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테를 찍지 않았나. 확실한 이득을 가져가자. 오렌지 나무 말고 네. 그냥 화끈하게 가자. 그냥 화끈하게 어설프게 하자. 리스크를 갖고 두 개를 이득 그렇죠. 볼 바에 일단 확실하게 하나 먹자. 이 미드 아, 다이브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네, 이 브라움의 플레이를 집중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교환 자체는 T1이 무조건 좋습니다. 그렇죠. 왜 무조건 좋냐? 미드 타워를 깨는 게 이 LOL에서 가장 좋은 운영이에요. 뭘 주더라도 미드 타워만 깨면 일단 오케이다. 왜냐면 저는 이제 정글 서폿의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야의 중요성을 또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 다이브 과정에서 브라움의 플레이가 아주 기가 막혔다. 뭐냐면 브라움은 기본적으로 그냥 Q를 쓸 때는 모션이 굉장히 커요. 네. 모든 힘을 끌어와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Q를 날린다. 네. 이 모션이 굉장히 크다. 네네. 근데 이게 W와 E와 연계를 하면 네. 이 모션이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W Q 쓸 때는 보통 이제 날아가면서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리고 E를 쓰면은 방패를 한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모션이 잘 안 보여요. 네. 오. 그래서 이런 걸 엄청- 염두해 두고 네. 엄청난 염두에 꿀팁이네요. 두고 여기서 나오죠. 이 브라움의 플레이를 보시면 언제 나가는지 오. 이거- 이런 좀 차이가 있다. 야 이거 보이지도 않죠. 네. 이 그냥 Q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루시안 입장에서는 언제 맞았지? 약간 이렇게 되고 그리고 브라움이 이 다음 궁극기의 위치도 굉장히 좋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날렸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어차피 일로 쓰면은 안 맞을 확률이 꽤 있습니다. 네. 근데 왜냐면 상대가 거리가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 왼쪽에다 쓰면은 이 여기까지 딱 맞게 되고 왜냐면 탈진과 Q를 걸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딱 맞게 되고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더라도 비에고가. 브라움의 Q가 맞춰져 있으니까 비에고가 스턴을 걸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에고 따당따당하면서 지금 마무리 딱 했죠. 네. 그래서 브라움의 플레이가 아주 좋았다. 동의합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합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미드까지 깔끔하게 깨고 네. 물론 비에고는 여기서 죽었지만 루시안의 플래시와 이제 미드 1차가 깨졌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게 바로 이 다음 상황과도 연계가 되죠. 제이스가 여기서 EQ 한번 땅 쏘고 여기서 이제 칸나 선수의 슈퍼 플레이가 한번 나오죠. 이게 숨은 게 쇼메이커 선수가 체크를 못한 것 같아요. 시야가 이 부시로 온 것 같거든요. 지금 미니맵 제이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위로 삥 시야가 들어갔네요. 오기 위로 삥 전에 돌아서. 네, 이미 들어가 있었네요. 이거를 미니언 시야에 안 보였어요. 여기서 이 부시에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지금 보면 이렇게 빙 돌아서 이렇게 왔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여기서 안 직선으로 보였었구나. 왔으면 이 미니언 시야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미니언 네. 시야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미니언이 보이지 않았다. 아, 근데 제가 그 위로 돌아온 거를 캐치 못했네요. 네. 지금 오른도 바텀에 있고 정글도 바텀에 이미 라이즈 잡으려고 턴을 한번 썼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루시아는 탑으로 오는 게 맞아요. 오른도 보였고 원딜이 미드에 있고. 이것도 근데 미드라인의 이거를- 입장에서는 네. 못 참아요. 못 참죠. 비게이브 오잖아요. 그 심리를 우리 칸나 선수가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저는 좀 놀라운 게 이쯤 되면 루시안 입장에서 이 라인을 원래 만약에 제이스 입장에서는 밀고 가거든요. 근데 약간 던져준 거죠. 나 이 라인도 안 밀고 뺐다. 여기서 심리전이 들어간 건데 이 라인 미는 걸 선택하는 것보다는 기다렸다가 루시안 잡는 걸 선택했어요. 그 과정에서 스킬 콤보 너무 깔끔했고 그 전에 미드 다이브 했을 때 플래시 빠진 루시안을 그렇죠. 정확하게 캐치했죠. 플래시가 빠진 거. 네. 여기까지가 이제 캐리어 선수의 스노우볼이다. 스노우볼이다. 거의 파이어볼이다. 저는 이제 시야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이런 디테일이 나올 때마다 정말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이런 게 사실 섬세한 거거든요. 어. 이 저 시야를 하나를 딱 기억해서 안 보여서 들어가서 솔킬 땄잖아요. 진짜 이 킬이 너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스킬 따고 중요하지. 너무 탑업을 중요해요. 밀고 맞죠? 계속 이어지고 전령까지 또 이어서 전령까지 먹고 이어지고. 탑 웨이브도 박히고 그 다음에 바텀도 이미 라이즈가 살았고 게임 끝. 게임 끝. 네, 여기 미드 교전. 이거 아마 구마요시를 어거지로 잡으려고 아, 맞네, 칸이 맞네. 모든 걸 인생 걸어요 여기에. 풀, 벽궁, 잡고 잡고. 그다음에 오른이 먼저 잘 걸었고. 네, 오른이 이미 풀이랑 이가 다 비에고가? 빠진 시점에서 여기서 와. 여기서. 근데 여기서 풀 마지막 쭉. 라이즈군까지 라이즈군까지. 완벽. 호흡이 지금 너무 잘 맞아요. 좀 쌍각을 좀 잘 봤죠. 방금 플레이 그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구마요시가 죽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상대가 좀 깊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캐리아 선수의 좀 슈퍼 플레이도 돋보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좀 비록 원딜이 죽었지만 이득 봤다. 그렇죠. 아펠도 스펠 빠졌고 오른도 오른도 잡고. 스펠 빠졌고 그 와중에 전령도 같이 풀어주면서 미드 2차도 밀고 3차까지 아마 여기서 3차까지 밀고 그 다음 빼는데 여기서는 사실 이제 그 전에 이미 많이 유리했다면 지금은 좀 굳힐 수 있는 정도로 엄청 유리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쐐기다. 네, 세기를 막았죠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되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 중에 미드 억제기는 왜 안 미나요? 라는 얘기가 꽤 많아요. 어느 경기가 나오든 맞죠. 억제기를 초반에 네. 억제기를 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밀지 않고 빠지는 그림이 되게 많은데 네. 저 억제기를 깨는 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해고요. 왜 손해냐면 네. 저 억제기를 깨는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그 억제기를 깨고 나서도 우리 슈퍼미니언이 계속해서 상대 미니언을 지우기 때문에 상대가 파밍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굶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고 네. 반대로 이제 예외인 경우가 딱 하나가 있는데 네. 상대가 AP 챔피언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드 억제기를 미는 건 굉장한 이득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사이드 억제기를 밀면 반대쪽에 힘을 줬을 때 뚫어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이득이고 어지간한 상황에서 초반에 미드 억제기를 까는 거는 굉장한 손해다. 동의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미드 억제기를 밀었을 때 사실 한 웨이브를 못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사실 유리한 입장에서 지금 미는 것보단 좀 기다렸다가 바론에서 차라리 오브젝트 있는 데서 그렇죠. 교전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맞습니다. 어차피 미드 주도권은 T1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봐야 되는데 이제 바론 자 여기서 설계가 들어가죠. 이 골드 차이 5,000원 나고 여기서 이제 근거가 뭐였을까요? 바론 치는 게? 제이스가 이미 위쪽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네. 상대 오른의 텔을 뽑으려고 이제 바론을 친 거죠. 근데 이제 리스크가 없고 데미지가 꽤 잘 나오는 그 조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이유는 브라움이 탱이 잘 되고 방패되면 거의 안 닿는 수준으로 변환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오른이 바텀 미는 게 열받으니까 네. 기분이 나쁘잖아요. 타고 치고 그렇죠. 있죠. 아 네. 그렇죠. 또 시야의 중요성, 시야가 또 깔끔하죠. 그렇죠. 상대 오는 시야 이제 깔끔하게 공간이 다 먹었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을 부르는 그런 장면. 오른 텔 안 타? 텔 안 타면 이거 먹는다? 그렇죠. 압박 줘야죠. 네. 텔이라도 뽑아야 된다는 압박. 그래서 지금 보시면 브라운 피가 거의 안 달았죠? 네. 그래서 바론을 텔 치는데 빠지고 리스크가 없어서 오케이. 텔 잘 뺐죠. 텔 잘 잘 빼고 빠지는 그림도 되게 이뻤어요. 좋았어요. 상대가 이니시를 과감하게 못 걸게끔. 그래서 다시 미드로. 미드 1차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캐리아가 여기서 죽었던 것 같은데 너무 위치가 아 여기서 그래 물렸지만 초식에 오른궁 여기서 스펠 교환이 좀 많이 났네요. 여기는 한타 이번 한타는 손해를 봤죠. 사실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먼저 물리면은 생각보다 좀 힘을 못 발휘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면은 저 브라운 같은 경우에 한타 중간에서 방패를 들면서 원딜의 데미지나 오른의 궁을 막아줘야 되는 역할을 보통 많이 담당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먼저 방패 들고 맞는 동안 팀원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브라운이 이게 약간 상대를 꼬시는 그런 포지션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 계속 상대를 좀 꼬시는 포지션이었는데 이 위치에서는 좀 안 좋지 않았나. 팀원과 좀 가까웠다면 네.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좀 더 가까운 상태였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차이가 벌어져 있었으면 괜찮은데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용 스택이 한번 끊겼죠. 유리한 팀 입장에서 용 스택이 끊기는 거는 굉장히 기분이 좀 나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 죽음은 해프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이미 이득을 엄청 땡겨왔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뭐 물론 이거 교전도 이거 용까지 먹었으면 좋았겠지만 뭐 이 정도는 뭐 해프닝. 완전 이 게임 구도 양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아요. 아, 네. 여기서 진짜 약간의 그 분노 러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분노 판단이었던 러시? 것 같아요. 분노 근데 러시보다는 약간 좀 똑똑한 러시가 아니었나. 그렇죠. 왜냐면 상대가 집 가는 타이밍에 네. 뭐 집을 캔슬하고 오거나 아니면은 그 바론이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이었는데 되게 시간에 잘 재서 트라이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너무 노마크지 않았나. 오랜 노마크. 네. 올은 이제 스펠이 체크가 안 되지 않았나. 오른이 아마 지금 그쪽 강타를 들고 있는 상황. 근데 저럴 것 같았어요. 칸이 느낌이 그랬어요. 언제나 중요한 상황에서 뭐 하나씩 해. 그것도 언제나. 맞아요. 칸이 언제나 발목 잡아. 사실 저거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그렇죠. 오른이 저거 뺏으면은 영웅이고, 근데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공풀주로 강타로 들었고 어떻게 뭐 스마를 또 잘 썼죠 오른이.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사실 쎄했어요 진짜. 너무 이것만 아니었다면 좀 더 일찍 끝나지 않았을까. 네. 중간에 뭐가 중요한 점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용 1분 전이잖아. 지금 봐야 돼. 용 1분 전부터.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시야를 잡는 팀 그리고 이제 T1 같은 경우에는 그 포킹 위주까지는 아니지만 제이스를 들고 있는 포킹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시야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좋은 거는 2분 전부터 시야 장악을 준비를 해서 서브터가 와드를 한번 싹 받고 집을 갔다 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T1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와드를 소모를 다 했죠. 소모를 다 하고 브라움이 집을 갔다 오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의 주도권을 먹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못 나갔지만 이 미드 중간까지 여기까지는 먹었기 때문에 브라움이 다시 돌아오면 노틸러스도 지금 와드를 다 썼죠? 네? 다 서로 쓴 집 걸로 갔다 아는데, 오고 네. 있네 서포트. 그래서 브라움이 조금 더 리콜이 빠르고 T1이 그 정비 타이밍을 한번 빨리 잡은 덕분에 여기를 먼저 이제 선점을 하죠. 그쵸. 이 지역을. 그리고 이런 조합일수록 이런 지역 장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합일수록 시야를 먼저 미리 먹어놓고 상대가 오는 그 발을 늦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번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T1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야를 빡빡하게 먹어놓지 못했죠. 그래서 노틸러스랑 오른이랑 딱 당도하는 시간에 T1도 딱 당도하는, 그러니까 서로 반반 구도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 다음 장면이랑 대비가 굉장히 많이 돼서 일단 먼저 하나 네. 이제 깔아놓고 가겠습니다. 네. 이 장면. 네. 그 다음 이제 37분 혹시 봐도 될까요? 이제 장로나 바로 이제 이것도 2분 아니, 전부터 사용- 봐야 돼요. 지금 2분 전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네. 브라움이 지금 와드를 싹 다 쓰고 네. 리콜 타고 오면은 딱 1분이 남아요. 네. 그러면 노틸러스 입장에서는 지금 1분 남은 상황에서 와드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네. 와드 숫자가 깔아놓은 거 3개 그리고 들고 온 거 4개 대 네. 그러니까 총 7개죠. 네. 7대 4가 됩니다. 네. 그 와드 개수 상황이. 네. 그래서 노틸러스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진행이 되는데 미드에 와드 하나 깔았고 여기 하나 깔았고 그리고 이쪽에도 아마 이 다음에 하나 깔 텐데 깔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 네. 와드를 지금 다 썼죠. 그리고 지금 집을 갑니다. 그래서 렌즈가 빠지게 되고 핑크가 빠지게 되고 와드가 빠지게 되죠. 그죠? 그럼 이 집 갔다가 라인 오고 있고 네. 충전해서 이 다음으로 바론으로 가는데 자 이제 노틸러스가 와드가 없죠.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있을 때고 브라움은 4개를 다시 들고 오는 상황. 네. 그리고 용이 1분이 딱 남았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싸움을 하면 T1이 좋은 거죠. 딱 용이 50초 남은 상황에서 네. 이 주도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시야 2분 전에 마술이다. 그게 있어서 네. 서포 집 타이밍 먼저 잡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2분 전부터 시야 장악을 잘 해서 네. 여기서 이제 딱 그 T1이 시야 장악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네. T1이 선택을 바론으로 해요. 이게 저는 이 게임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아닌가. 왜냐면 이 와드를 그대로 들고 가가지고 네. 용 쪽에서 박았으면은 네. 아예 못 들어오고 그냥 용만 먹는 그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이스 포킹하고 그렇죠. 들어오려고 그렇죠. 하면 그래서 이제 제이스 포킹 구도가 나오고 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바론 쪽으로 다 들고 가가지고
아래쪽에 시야 주도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없는 수준 아니 뭐 있었지도 않았고 그냥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그러네요. 지금 포커싱이 그냥 다 바로 네. 쏠려 있네요. 용 지금 20초인데. 그렇죠. 반대로 담원기아는 얘네 이거 용 쪽에 시야 장악 안 했네 하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죠.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 대 두 대씩 맞았지만 의미가 없죠. 왜? 애초에 그 전에 이미 계속 맞으면서 와야 되는데 시야를 먹어놨으면. 그렇죠. 만약에 이걸 T1이 용 쪽 시야를 이렇게 잡았고 네. 만약에 바론 쪽 시야를 주고 이 상황이 나왔으면 T1의 위치가 여기에 있고 네. 상대 담원기아의 위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제이스 빵야 하면 그렇죠. 되니까. 근데 담원기아가 여기를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됐고 이미 여기 시야가 없는 T1 용 쪽에 시야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몸으로 뚫고 들어가기는 너무 어렵죠. 리스크 너무 크죠. 오른도 있고 투원딜도 있고 이제 뒤에서 뭐 그웬 들어올 수도 있고 노틸러스 이니시각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아마 T1이 그런 점에서 바론을 좀 선택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본적으로는 사용이 무조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바론으로 끝낼 수 있다면 그거는 바론이 좋지만 네. 뭐 사실 끝내는 각까지는 좀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이 시야에 대한 거는 이 다음 용 장면에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 T1이 바론 쪽에 했던 와드 장악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용 쪽에 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보시면 딱 이해가 돼요. 이걸 위한 이전의 빌드업이었다. 2분 전부터 봐야 돼요. 자, 브라움이 지금 와드를 턱 받고 아래쪽에도 와드를 이미 시야 장악을 굉장히 잘 해놨죠. 여기 와드 하나, 여기 와드 하나, 미드 중앙에 하나. 그래서 브라움이 이제 집을 갑니다. 2분 전, 지금 딱 2분 전이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노틸러스가 지금 와드를 지금 소모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 와드 하나 지워졌으니까 여기 와드 핑크 받고 집 가면서 여기 하나 지금 받겠죠? 아, 박나 여기? 안 박나? 박았던 것 같은데. 지금 예, 이렇게 박으면서 집에 가죠. 그리고 이 브라움이 다시 도착을 하는 순간 용 1분 전부터 그때부터 다시 T1이 시야 주도권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다 용으로 오네요. 그렇죠. 이젠 진짜 다 아까랑 용으로 오네요. 이전에 1분 전에 바론 쪽에 이렇게 시야 장악을 했잖아요. 네. 이걸 그대로 땡겨와가지고 용 쪽으로 이렇게 기억대로 먹은 거예요. 여기를. 이 다음에 한 번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 노틸러스 입장에서는 이 와드 아까 말씀드린 그 7대 4의 싸움을 해야 된다. 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미 와드를 몇 개를 소모했고 노틸러스가 와드 딱 2개 있는 상황 그리고 용이 1분 남은 상황 네. 이때부터가 T1의 그 피크 타임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왜냐면 지금 노틸러스가 와드가 2개 있는데 집 가면은 바로 장로랑 귀결이 되죠. 그렇죠. 오기 전까지 계속 두드려 맞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T1은 용 쪽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네. 계속해서 빵야. 노틸러스가 그래서 지금 집을 가고 있나요, 노틸러스? 네, 집을 딱 갔기 때문에 T1이 미드 한번 다시 밀고 아직 브라움은 와드를 갖고 있죠. 사실 집 간 것도 좀 기분이 나쁘네요. 그렇죠. 왜냐면 이 핑크랑 여기 와드랑 네. 이런 거 다 줘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와드를 다 주죠. 노틸러스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는 장면에서 한 대씩 빵야. 네. 여기도 미리 시야 장악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빵야. 그리고 노틸러스가 지금 이 다음에 와드를 하나 더 T1이 위에 갖고 핑크를 저기다가 딱 박은 순간 야, 이미 끝난 계속 거예요. 맞네요. 이미 끝난 거예요. 왜 끝났냐? 여기를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렌즈를 이미 이전에 썼고 노틸러스가 핑크가 하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T1이 위에다 와드를 박습니다. 그러니까 노틸러스가 핑크를 딱 박아요. 네. 그럼 이제 핑크가 없죠? 네. 그럼 여기를 못 뚫어요. 여기를 여기를 왜 못 뚫냐? 지금 그웬도 무빙을 계속 보시면 안 돼. 네. 여기 일반 와드를 박아봤자 어차피 핑크가 박혀있기 때문에 1초 딱 보이고 바로 꺼지죠. 네. 그러면 이 담원기아 입장에서는 여기를 못 뚫게 되는 거야. 여기를. 그래서 그웬이 무빙으로 하면서 살짝 그 간보는 거죠. 있나 없나 야 있다 하면서 이제 뒤로 싹 빠지게 되고 네. 여기를 계속해서 못 뚫죠. 네. 이게 이 시야 장악의 되게 중요성입니다. 여기를 이건 못 뚫어요. 이해되네요. 뚫으려면 맞아야 되고. 네, 계속 그럼 야 내가 한번 가볼까? 어이구 내가 한번 가볼까 하다가 여기로 딱 더 여기서 깔리게 되고 놓지. 위에서 야 그럼 내가 위로 한번 뚫어볼게 하다가 제이스가 야 여기서 이제 딱 맞게 되고 네. 바로 노틸러스 죽고 아래쪽도 지금 보시면 상황이 안 좋죠. 네, 위아래 둘 다 상황이 안 좋죠. 이게 시야 장악의 중요성이다. 이 이거, 와드를 와. 그대로 땡겨왔기 때문에 이 용에 대한 주도권이 생겼고 반대로 이제 상대가 그 바론 트라이를 해도 라이즈 공으로 바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바로 이제 달려가지는 바텀으로 가는 바텀으로 선택. 갔네요. 하나씩 근데 챙겨보는. 이번 거 좀 1년에 한 보면서 느낀 게 2분 전에 시야 장악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인 굉장히 것 같아요. 중요하다. 이게 2분 또 전. 후반에 오브젝트 교전할 때. 아. 이거 이러면 이제 앞으로 경기 볼 때 좀 후반 가잖아요. 그럴 때 진짜 용 2분 전, 바론 2분 전에 이렇게 미니맵 보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언제나 알고 보면 더 재밌습니다. 어. LOL이라는 게임이 이번 경기 뭐 어떻게 저는- 보시나요?
첫 단추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 첫 단추에 있어서 라이즈 궁이 좀 많이 빛났던 것 같아요. 탑 풀어주는 것도 그렇고 뭐 바로 먹으러 갈 때도 그렇고 그리고 게임 초중반 그 핵심적으로 굴리는 데 있어서 그 첫 3인 다이브, 탑 다이브 거기에 있어서 좀 라이즈가 좀 많이 좋지 않았나. 픽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라이즈 픽.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브라움이라는 픽 자체가 좀? 많이 빛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라이즈의 강점 뭐 탑바텀 로밍도 그렇고 라이즈 궁을 통한 그런 네. 좋은 부분이 좀 많이 빛이 나지 않았나. 저는 사실 인게임적으로는 다 말씀해 주셨고 사실 지금은 약간 예전에는 없었던 가족 같은 분위기 분위기. 그런 가- 분위기 좋아. 그래서 약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 하나가 돼서 뭔가 잘 하지 않았나. 제일 중요하죠 사실. 네. 그렇죠. 네. 3경기는 사실 저는 픽에서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룰루 픽이 좀 의아했어요. 왜냐면 지금 상체 보면은 탱이 없어요. 다 딜 챔프고 이 아래쪽에서 서폿이 좀 탱이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이 5명의 이제 조합이 노탱 조합이에요. 노탱. 라인전에서 게임을 터트려야만 이 조합의 강점이 살아나는 조합이에요. 근데 반대로 라인전에서 안 풀린다? 단점이 너무 많아요. 아하. 탱이었기 때문에. 라이즈가 벤이 됐잖아요. 그죠? 이제 라이즈를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T1이었는데 이 경기에 라이즈 궁으로 손해본 것도 많고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즈가 너무 좀 잘 돌아다녔기 때문에 제 기억상으로 아마 5연속 라이즈로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정확하진 어. 않은데 4연속, 5연속. 라이즈. 그래서 이제 라이즈가 벤이 되게 됐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스래시가 풀리게 됐죠. 오히려 T1 쪽에서 아펠 스래시라는 조합을 먼저 완성을 시킬 수가 있었고 T1에서 벤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오나라는 픽이 요새 왜 좋냐. 레오나가 기본적으로 상대한테 클린즈를 강요한다는 점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정화를 들게 되면 바텀 라인전이 상성이 좋더라도 순식간에 구려지게 됩니다. 그 스펠 하나로. 네, 스펠 하나로 상성이 좋더라도. 그리고 스래시가 레오나 상대로 라인전이 딱 5레벨까지만 좋아요. 6레벨을 찍는 순간 상성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탑 미드 바텀 전부 다 주도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레오나 벤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 다음에 나올 만한 게 그러면 딱히 없어요. 룰루가 나왔다는 건 어느 정도 하이퍼 캐리 조합을 하겠구나라는 거를 엿볼 수 있죠. 마지막에 리신이 나왔을 때는 조금 애매하긴 했지만 네. 서로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진 않나. 자, 근데 이 게임 제가 한번 초반에 좀 볼게요. 이 다mon기아 조합이 초반에 상체 주도권이 좀 있어요. 탑정글 주도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서폿이 룰루가 붙음으로써 이쪽 이 비에고를 몰아내는 데 성공해요. 이짓을 몰아내고 룰루가 적 블루로 들어가서 와드를 박아줍니다. 이 블루 쪽 시야를 박아요. 사실 원래 여기는 제이스가 박아야 되는 와드인데 서폿이 와드를 박음으로써 제이스가 와드를 하나 아꼈죠. 그리고 이제 룰루는 리콜을 하고 제이스는 상대가 블루 시작하는 거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정복자 제이스니까 한번 견제 좀 해보려고 들어가서 리신을 좀 때립니다. 이거 정글러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나거든요. 너무 그죠. 열받아. 너무 열받아요. 여기서 칸나 선수는 내려가지 않고 이 부시빵을 합니다. 이 부시 대기 이쪽. 안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가서 혼내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사실 거리 재고 제이스가 때리면은 좀 불리해요. 비에고가 라인에서. 근데 이런 평지에서 비에고도 근거리라서 이제 때리면은 비에고가 딜교환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딜교환을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지금 이 웨이브 타는 거. 이 근거리 2마리 제이스가 못 먹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게 진짜 커요. 탑 입장에서. 지금 견제하러 들어갔는데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아하. 그래서 여기서 이 다음 플레이가 쭉 이어지는 게 오너 선수는 아래쪽 동선을 타요. 근데 캐니언은 유령 시작을 하고 레드 먹고 블루 쪽 캠프를 다 먹은 뒤에 탑으로 뜹니다. 네. 왜? 바텀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상체 주도권은 있거든요. 아하. 지금 원래 다이브 각을 보고 있었거든요. 캐니언은 바이게를 먹고 탑 웨이브 넣고 탑 다이브 각을 보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솔킬 단계 게임이 끝났어요. 여기서 게임이 많이 완전 좀 심하게 말해서 한 80%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마치 1경기에 T1이 진 것처럼. 네. 그죠. 이 바텀 타업이 동시에 터지면서 이제 미드에도 주도권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완전히 반대로 이제 좀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탑에서
담원기아가 이득을 봤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 칸나의 솔로킬 하나가 아하. 엄청 컸다. 그리고 반대로 그냥 바텀은 원래 이기는 건데 솔킬은 솔직히 생각 못했어요. 이 3레벨 이용해서 솔킬 따는 장면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야. 캐리아의 슈퍼플레이. 그 바텀 솔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애초에 이 룰루라는 픽이 나와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뿐더러 네. 저 주문도둑검을 보는 순간 네. 저의 이성의 끈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 저 주문도둑검. 네, 저 주문도둑검을 샀다는 얘기는 라인전을 강하게 가져가고 네, 그리고 그죠. 이제 라인전에서 뭔가 그 평타를 때리면서 혹은 스킬을 맞추면서 돈을 뜯겠다는 건데 네. 그렇게 되면 아펠 스레시랑 정면으로 부딪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코그메 스피릿 뭐죠? 정화. 정화. 정화잖아요. 구도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어불성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 라인전을 볼 건데 미니맵이랑 저 챔피언의 마나 다는 거, 체력 다는 거를 보고 우리가 바텀의 구도를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미니맵만 보고 미니맵만 이제 보고 미니맵만 보고. 마나 다는 거 보고 두 분은 여기서 보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저기 볼게요. 가가지고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지금 서로 이제 룰루가 슬슬 만난다. 네? 슬슬 만난다. 그래서 룰루가 지금 만화 달았죠? 안 보이나요? 달았어요. 달았어요. 보여요? 달았습니다. 이 썼다. 네. 이거 자기한테 썼는지 스레시한테 썼는지는 몰라요. 어? 그리고 스레시가 피가 한 대 달았다. 이거는 뭐냐? 자기한테 일을 걸고 이 스레시한테 평타를 한 대 쳤어요 지금. 네. 평타 한 대 쳤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스레시 만화를 봐야 돼요. 네. 네. 스레시가 반격을 하는가 안 하는가. 어허. 그래서 스레시가 한 대 맞고 이 어, 썼다 썼어. 지금 이 썼다. 이 썼어요. 썼다. 썼어요. 이 썼지? 그럼 네. 룰루는 지금 피가 별로 안 달았죠. 이게 무슨 의미냐? 네. 수호자가 빠졌다. 아. 이랑 이 수호자 뼈방패가 지금 세 개가 동시에 빠진 타이밍이에요. 네. 우린 이걸 유출할 수 있어. 미니맵만 보고. 오케이, 이 빠진 미니맵만 걸로. 보고. 여기까지 하고 룰루가 빠지면 문제가 없어요. 네. 왜냐면 룰루도 수호자랑 뼈방패를 이용해서 라인전에서 그 돈을 뜯은 거니까. 근데 여기서 룰루 피다는 거 보세요. 네. 안 빼고 평타 한 대 더 치려다가 어? 땅이야 두 대 더 맞았죠. 네. 라인전 끝. 쓰레쉬도 빠졌는데요? 스레시는 괜찮아요. 왜요? 왜죠? 왜냐면 1레벨부터 주도권이 생기니까. 아. 근데 1레벨에 이렇게 두 대를 땅야 맞고 룰루가 지금 이제 나가리가 됩니다. 여기서 아, 나가리. 빠지게 돼요. 물론 코코모도 좀 빠졌네요. 스레시랑 그 아펠리오스도 네. 피가 좀 달긴 했지만 이 다음에 이제 바텀이 나올 거예요. 네. 바텀 상황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2레벨 주도권이 스레시 쪽에 있고 네. 룰루는 지금 보시면 포션이 하나 빠졌고 스레시도 하나 빠졌죠? 근데 이 다음에 지금 또 만화 썼다. 이건 뭐냐? 실드 한번 썼다는 뜻. 그리고 이 다음에 보시면은 룰루가 빨리 가면 피가 없어. 자, 룰루가 라인에 박혔죠. 룰루가 라인에 박히고 2레벨 찍는 순간 저 피로는 그랩 끌리면 바로 죽으니까 포션 하나 더 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자, 바텀 보시면 지금 상황이 안 좋죠 벌써? 예? 여기서 이제 망한 거예요. 이 그랩이 만약에 이 다음에 그랩을 쓰거든요. 이거 맞으면 죽었어요. 아. 이거 맞아도 일단 클린즈 하나 빠지죠. 근데 룰루가 여기서 돈 벌겠다고 또 이 뼈밖에 앞으로 빠지고 나와가지고 큐 피가 맞고 달아요. 돈 반격이 벌겠다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아. 주문도둑검 때문에 그래요. 저 아이템 때문에. 네. 고대유물 방패였으면 그냥 룰루가 쥐 죽은 듯이 뒤에 살면서 네. 탱크 언제 오나? 나는 탱크만 먹는다. 하면서 이제 라인전을 지속을 할 수 있는데 아. 주문도둑검을 들었기 때문에 돈을 벌려면 상대를 때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꾸 각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서로 포션은 다 빠졌지만 이미 스레시는 상황이 좋고 룰루는 이미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태가 된 거죠. 왜냐면 언제 오. 끌리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오, 이게 이렇게 되네. 주문도둑검 그래서- 하나만으로도. 룰루가 이제는 앞포지션을 못 잡죠. 스레시는 풀핀데 그래서 네. 코그모가 한 대씩 이제 손해를 보게 되고 이 다음에 코그모가 W가 빠진 타이밍 그리고 이거 먹으면 3레벨 되는 타이밍 자 요때 지금 살짝. 상 나와가지고 그랩을 가서? 각을 보면 힐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맞자마자 죽게 되는 거죠. 와.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고대유물 방패가 아니라 주문도둑검 때문에. 오. 여기서 만약에 풀피였으면 살았거든요, 이것도. 풀피었으면 안 죽었지. 풀피였으면 이거 풀 쓰고 살았어요. 근데 풀피가 아니었기 때문에 왜? 주문도둑검이었기 때문에. 주문도둑검. 아.
쓰레쉬가 포시자를 들어서 약간 선을 넘지 않았나. 그래서 본인도 선을 넘은 거야. 그렇죠. 쓰레쉬가 상대가 원거리일 때는 수호자, 근거리일 때는 여진. 여진. 네. 보통 이렇게 많이 드는데 이 포식자룬을 선택을 하면서 네. 라인전의 힘을 좀 뺀 대신에 그 지역 장악 그리고 또 로밍에 힘을 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룰루 입장에서는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고 선을 넘은 거야, 하고 룰루도. 주무검을 산 게 아닐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거를 코그모는 모르잖아요. 코그모는 게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룬을 실이냐 클린즈냐를 선택을 하고 갔기 때문에 인게임에서 이제 주문도검을 산 그것까지는 예측을 못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네. 이제 바텀 구도는 이대로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것 또한 이제 캐리아 선수의 심리전. 이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드가 1대1 상황에서 딜교를 계속해서 잘해준 것도 굉장히 컸죠.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탑다이브를 가는 상황에 럼블이 한번 보인 그 상황에서 네. 리신이 계속해서 안 보여주면서 오히려 이제 루시안이 압박을 받고. 받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1대1에서도 페이커 선수의 아지르가 굉장히 딜교 상황을 좋게 이끌었다로 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아, 이런 깔끔한 특히 또 3경기에 퍼펙트 경기력을 본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도. 또 이렇게 이겨가지고 팬분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기분이 굉장히 좋은 하루가 아니었나. 그쵸.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T1의 경기는 이게 바로 네오 T1이다. 네오 T1. T1. 네오 T1이다. 한 마음의 T1. 저는 그동안에 이제 우유부단했던 혹은 좀 어리버리했던 그런 맞죠. 모습을 완벽하게 탈피한 그런 경기가 아닌가 싶고요. 사실 네오T1. 근데 거기에 있어서 그 전과 조금 다른 게 있었다면 과감함. 과감함. 교전을 피하지 않는 과감함, 그 강해진 라인전. 음.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탑의 그 올라온 기량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선수들이 좀 부담이 좀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계속 이대로 그냥 화목한 분위기 유지하면서 하면은 롤드컵도 충분히 갈 수 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소할게요. 죄송합니다. 약간 너무 김치국 마셨나요? 이게 네. 네오티원 네오T1. 네. 그러면 파이팅입니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한 말씀 하시죠. 오늘 이제 블랙박스 촬영 이제 끝났는데요. 네.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오티원 파이팅! 네오티원 파이팅! 파이팅! 남은 경기 잘 마무리하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좋았다. 아이고.